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팬이라면 심장이 쿵 내려앉을 뉴스 들고 왔어요. 근데 테슬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건 진짜 눈여겨봐야 해요. 왜냐고요? 자동차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거든요.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진짜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 때는 2026년 4월, 유럽의 작은 나라 네덜란드에서 자동차 업계 전체가 술렁일 만한 결정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슈퍼바이즈드가 네덜란드에서 공식 승인을 받고 현지 오너들에게 실제로 배포가 시작된 거예요. FSD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하면 테슬라 차량에 탑재된 반자율 주행 소프트웨어인데요. 운전자가 핸들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건 아니고 항상 주시는 해야 하지만 차가 스스로 차선 변경, 회전, 신호 대응 같은 걸 다 처리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름에 슈퍼바이즈드, 즉 감독하에라는 단어가 붙는 거죠. 북미에서는 이미 꽤 오래전부터 운영 중이었는데 유럽에서는 규제 장벽이 워낙 두꺼워서 이게 쉽게 안 됐거든요. 그 장벽이 드디어 무너진 겁니다. 기사에서 표현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The regulatory dam has officially broken. 규제의 댐이 공식적으로 터졌다. 이거예요. 댐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물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퍼지잖아요. 네덜란드 하나가 승인을 줬는데 그 파급 효과가 유럽 전체 나아가 전 세계로 번질 수 있다는 얘기를 테슬라 VP가 직접 하고 나선 겁니다. 테슬라 AI 부문 부사장인 아쇼크 엘루스와미가 X에 직접 글을 올렸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테슬라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초창기부터 이끌어온 핵심 중에 핵심 인물이에요. 일론 머스크의 오른팔 중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사람이 직접 입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해요. 그가 한 말이 이거예요. 유럽 규제는 EU 회원국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나라들이 따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유럽연합 자체가 27개 회원국인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아시아, 중동, 그 외 여러 지역 국가들도 유럽의 자동차 형식 승인 기준을 그대로 벤치마크해서 자국 규제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하나가 문을 열어줬는데 이게 도미노처럼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다는 논리예요. 여기서 잠깐 RDW 얘기를 안 하면 섭섭해요. RDW는 네덜란드 차량 관리청, 영어로 다치 비에클 어터리티인데요. 이 기관이 테슬라 FSD의 기술적 검증을 직접 수행하고 승인을 내린 곳이에요. 근데 이 기관이 단순히 네덜란드 내에서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기술 기준을 선도하는 기관 중 하나거든요. RDW의 형식 승인 총괄 책임자인 베른트 판 니우웨노번이 한 말이 정말 명언이에요. 네덜란드에 충분히 안전하다면 유럽 전체에도 충분히 안전한 겁니다. 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RDW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RDW가 유럽 집행위원회에 EU 전체 승인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통보했어요. 단순히 네덜란드 내에서 쓰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EU 전체에 문을 열어주겠다고 나선 거예요. 일정이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덜란드는 5월에 관련 EU 기술위원회에 자신들의 검토 결과와 승인 근거를 발표할 예정이에요. 거기서 EU 회원국 과반수가 찬성하면 전 유럽 적용을 위한 이행법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EU 전체 배포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이 5월 투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RDW는 이미 다른 국가 규제기관들과 양자 협상을 진행 중이에요. 자신들의 기술 검토 자료를 레퍼런스 포인트로 제공하면서 각 나라들이 개별적으로 자국 승인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투트랙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인 셈이에요. 이건 테슬라 오너분들이 진짜 궁금해할 부분인데요. 유럽 버전 FSD는 북미 버전과 기능적으로는 동일하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바로 운전자 주의 모니터링이 훨씬 더 엄격하다는 거예요. 베른트 판 니우엔호번이 직접 언급한 내용인데 유럽 네덜란드 버전은 운전자가 도로에 집중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기능이 북미 대비 한층 강화됐다고 해요.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FSD 업데이트를 가장 먼저 받아서 테스트한 테슬라 오너 케이스 루란트 샤프가 본인 경험을 공유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드라이버 모니터링이 엄격하지만 탄력적이다, 딱딱하게 강제하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작동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이냐면 핸드폰을 집어드는 것만으로도 경고가 뜨고 심지어 챙이 달린 모자를 쓰면 카메라가 눈을 인식 못해서 경고가 발생한다고 해요. 그 정도로 세밀하게 운전자의 시선과 집중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행 성능은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내 도로 아시죠? 자전거가 사방에서 달려들고 도로폭은 엄청 좁고 트램 레일에 보행자의 관광객까지 뒤엉키는 그 카오스 같은 환경에서도 차가 자신감 있게 주행했다고요? 이게 사실 상당히 유의미한 검증 결과예요. 암스테르담 거리가 미국 교외 도로랑 비교도 안 될 만큼 복잡하거든요. 다시 아쇼크 엘로스와미 얘기로 돌아올게요. 이분이 단순히 테슬라 AI 부사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곧 맥스로이즈라는 조인트 벤처를 이끌 예정이에요.
맥스로이즈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 간의 합작법인인데요. 이름이 맥브로이드인데 뭔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름 비틀어서 만든 것 같죠? 하하! 이분이 이제 단순히 자동차 자율주행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의 AI 퍼스트 비즈니스 모델 전반을 진두지휘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FSD 배포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이 사람의 커리어와 테슬라의 AI 전략 전체에 직결된 이슈예요. 절박함과 자신감이 동시에 담겨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럼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냐? 네덜란드 하나만 봐도 FSD 이용 자격이 되는 차량이 약 10만 대예요. 10만 대 테슬라가 FSD를 구독 모델로 제공하는데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면 수백만 명의 잠재 구독자가 생기는 거예요. 자동차 한 대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구독료가 들어오는 고마진 소프트웨어 수익 모델이 유럽이라는 거대 시장에서 작동하게 되는 거죠. 5월 EU위원회 투표가 통과되면 올해 연말 안에 유럽 대륙 전역의 수백만 명 드라이버가 FSD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림이 현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그림을 보면요. 아쇼크 엘루스와미가 언급했듯 EU 규제는 유럽 27개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럽 자동차 형식 승인을 따르는 나라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아시아 국가들, 중동 국가들, 그 외에 수많은 지역이 EU 기준을 사실상 글로벌 스탠더드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RDW가 만들어낸 기술 검증 자료와 승인 결과가 골드 스탠더드처럼 기능하면서 전 세계 규제 기관들이 자국 승인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시작한 작은 돌멩이 하나가 전 세계 연못의 파문을 일으키는 구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네덜란드 RDW가 테슬라 FSD 슈퍼바이즈드를 승인하고 배포가 시작됐고, RDW는 5월 EU 기술위원회에 EU 전체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며 과반수 찬성 시 EU 전역 이행 법안이 만들어집니다. 동시에 다른 나라들과 양자 협의도 병행 중이고, 아쇼크 엘루스와미가 이 흐름을 이끌면서 테슬라의 AI 퍼스트 전략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중심에 서 있어요. 네덜란드 10만 대를 시작으로 유럽 수백만 대, 나아가 전 세계라는 그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올 5월이 정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태조도 계속 눈 떼지 않고 지켜볼 테니까 여러분도 알림 설정 눌러두시면 관련 업데이트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구독이랑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태조였습니다.